아카이누는 과거 해군을 대표했던 구 3대장 중 한 명이었으며 구 3대장 중에서도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카이누는 3대장 시절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는 데 성공하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정상결전 당시 보여준 퍼포먼스는 확실히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카자드에서 아오키지와 대결하였고 결국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는 아직 겨뤄본 적이 없긴 하나 정황상 키자루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아카이누는 최강의 구 3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징병을 통하여 새롭게 해군에 합류하며 신 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로쿠규 후지토라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 3대장 이전에 해군대장으로 활동하며 바다의 균형을 유지했던 센고쿠와 비교하여도 아카이누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센고쿠가 로저마저 인정한 강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역대 해군 대장 순위에서 보편적으로 센고쿠가 1위, 아카이누가 2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전성기는 원수 시절, 센고쿠의 전성기는 대장 시절로 추정되고 있기에 대장 시절로만 한정한다면 아카이누보다는 센고쿠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호크는 원래는 세계정부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세계정부의 협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만큼은 참전하였으며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칠무회 중 가장 먼저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3대장과 칠무회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호크의 등장만으로 3대장, 거프, 센고쿠, 흰수염 등 세계를 호령한 거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미호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마린포드에 나타난 흰수염을 보고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으며 헤아려 볼 뿐이다. 저기 보이는 저 남자와 우리의 진정한 거리를 이라고 말하며 매우 강력한 참격을 흰수염에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참격은 얼음을 가르며 흰수염에게 날아갔고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흰수염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 라고 말하며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참격은 흰수염에게 닿기는커녕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에게 막혀버렸고 조즈는 미호크의 참격을 막은 뒤 전혀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미호크의 평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왕색 패기는 패기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패기로 대략 몇백만 명 중 한 명만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전해질 만큼 사용자를 찾기 힘든 패기입니다. 그리고 배왕색 패기를 가진 이들 대부분이 세계관의 정점이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배왕색 패기는 강자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패기입니다. 배왕색 패기는 왕의 자질을 가진 극소수의 인물들만이 타고나는 패기로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터득하는 게 불가능한 패기입니다. 그렇기에 거프, 미호크와 같은 인물들은 세계관의 정점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배왕색 패기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왕색 패기는 대부분 해적들이 소유했으며 해군에서는 센고쿠를 제외하면 배왕색 패기를 소유한 해군이 없습니다. 아마 해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기 티치를 제외한 모든 상황들이 배왕색 패기를 소유했으며 티치는 아직 배왕색 패기 여부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에 배왕색 패기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사왕에 오를 정도가 된다면 대부분이 배왕색 패기를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루치와 겨루게 되었고 루피와 루치의 대결이 이어지는 사이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일당은 이를 관전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일당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루피와 루치의 대결이 계속하여 이어졌고 루치는 루피를 상대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센토마루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피가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치는 분노하며 밀지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를 아예 먹어버렸고 잠시 후 루치를 뱉어버리며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의 탐켄치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를 계속하여 공격하였으나 단 한 대의 타격도 성공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와 루치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글라스를 만들어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무고무 로켓을 사용하여 루치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오다 작가님이 직접 공개하였기에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루피가 어디선가 선글라스를 가져와
루치가 착용하는 모습은 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잘 표현하였으며 루치를 상대로도 여유롭게 전투하는 루피의 강함을 잘 묘사한 장면이기에 원피스 독자들은 이 장면을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맞은 루치는 뭐냐 이 위력, 의식이 날아갈 것만 같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공격이 장난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를 리타이어 시킨 이후 진공 로켓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고 센토마루는 루피에게 베가펑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오키지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얼음얼음 열매입니다. 아오키지는 푸른 꽁이라는 뜻이며 아오키지는 푸른색을 상징하는 해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얼음얼음 열매 역시 푸른색을 띄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에 아오키지와 얼음얼음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얼음얼음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얼음얼음 열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플라밍고의 정도의 강자도 어렵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아오키지의 일격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능력자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다마저 얼려버릴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으며 마린포드의 주변을 모조리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 아이스 페잔트백, 아이스타임, 아이스볼, 아이스 에이지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 기술 하나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필름 Z에서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산에 버금가는 크기의 빙벽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미리 매복한 뒤 하트 해적단을 급습하였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와 오거, 도쿠큐가 로우를 노려봤으나 로우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패기를 이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의 공격을 쉽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트롱거를 타고 티치가 나타났고 티치는 어디로 가든 도망칠 곳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도망칠 생각은 없었기에 티치에게 절단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 당황하며 듣던 것과는 다른 능력인데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로우와 티치의 공격이 충돌하며 큰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트 해적단 선원들은 로우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밸런스가 무너졌고 이것이 지진인간의 힘인가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로우의 힘 역시 만만치 않았고 로우는 찰나의 시간에 스트롱거를 절단내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티치에게 곧바로 쇼크 빌레를 꼽아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에게도 치명상을 입힌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티치가 충격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쇼크 빌레를 맞은 이후에도 별 충격 없이 로우에게 덤벼드는 엄청난 맷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로우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강자들이 모두 능력자임을 눈치챈 뒤 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제압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티치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티치는 하트 해적단의 함선인 탱크 폴라오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배가 없어져 버렸구만, 이래서 해적단이라고 못하겠구만, 도망칠 수단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베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티치는 로키포트에서 네가 심장을 빼앗은 해적 100명이 지금도 해적섬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지. 네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배를 들며 기뻐할 거다. 자, 그럼 수술 열매는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군.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에게 받은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스로나를 사용한 베포가 나타나 곧바로 티치와 바노고를 날려버렸고 베포는 로우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놀라며 뭐 스론 달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달도 없이 스로나가 된 베포를 보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로우를 데리고 도주하는 데 성공한 베포는 바다로 도망쳤고 로우는 돌아가라 베포, 동료를 두고는 못 간다고 라고 말하며 나머지 동료를 구하러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포는 못 돌아가, 믿어줘 캡틴, 북쪽의 극한 항구에서부터 우린 넘어왔잖아. 아무도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캡틴 죽지마, 부탁이야 죽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해적 트라팔과 로우가 이끄는 하트 해적단 패배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악마의 열매는 열매라고 불리기에 대부분이 과일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열매마다 색깔, 모양, 무늬가 천차만별이기에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도감도 존재하기에 악마의 열매를 골라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의 맛은 매우 맛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든지 잘 먹는 루피조차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게 맛없다고 평가했으며, 카코와 칼리파는 악마의 열매를 씹으면서 구토를 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를 딱 한 입만 베어 먹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버기처럼 통째로 삼켜도 능력자가 되기에 숨을 참고 물과 함께 먹어버리면 악마의 열매의 맛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깔끔하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매우 진귀한 물건이며 상황과 해군이 독식 중이기에 평범한 인간은 악마의 열매를 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트블루의 주민들은 악마의 열매 자체가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할 만큼 악마의 열매는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희귀한 만큼 매우 비싼 값을 자랑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로 모험을 떠났다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 관계없이 경매로 내놓으면 최소 1억부터 경매가 시작되며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는 무려 50억 베리에 팔릴 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상금이 5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은 로저와 흰수염밖에 없습니다. 루피는 아론, 돈클리크 등 이스트블루에 걸출한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뒤 이스트블루 내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현상금도 3천만 베리를 달성하며 어엿한 해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더 이상 이스트블루에서는 이룰 것이 없었으며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기에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블루를 이어주는 마을 로그타운에 도달하게 되었고, 로그타운은 루피가 목표로 하는 해적왕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처형된 곳이기에 해적들에게는 의미가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로그타운에 잠시 머무르며 해적왕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그타운을 지키던 인물은 해군대장 스모커였고, 스모커는 이스트블루의 최고의 문제와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잡아서 임펠다운으로 보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으로 등장한 원피스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루피에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루피를 위기로 몰고 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일당이 처음으로 마주한 해군본부 소속 영광급 장교인 인물이기에 스모커는 첫 등장 당시에는 세계관 최강자급 포스를 풍겨댔습니다. 배양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배양색도 휘감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렇다, 극소수의 강자만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는 배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것 외에도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공격에 활용하는 경지도 존재하며, 현재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인물은 샹크스와 로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양색 패기를 고도로 숙련한 이들이 충돌하게 된다면 닿지 않고 충돌하는 것이 가능하며 충돌만으로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해버리는 경지에 올랐고, 샹크스는 견문사에 견문색의 살인마 등의 이명이 생겼습니다. 세라핌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러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라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 돔의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지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면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이놈이니까 말이다. 이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 동맹이 체결됩니다. 원피스 캐릭터 키순이 탑5 5위 산우한 울프, 검은 수염 일단의 간부이자 거대 열매를 먹은 산우한 울프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키를 최대 18,000cm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4위 스루메, 어인섬을 지키는 거대 크라켄 스루메의 키는 30,000cm입니다. 3위 해왕류, 원피스 바다의 공포적인 존재 해왕류의 평균적인 키는 50,000cm입니다. 해왕류들은 죄다 크기가 다르기에 50,000cm보다 큰 해왕류도 있으며 더 작은 해왕류도 있습니다. 2위 즈니샤,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생물이자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인물 즈니샤의 키는 350,000cm입니다. 1위 마의 삼각지대 괴물, 아직 정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최소 즈니샤보다도 거대한 마의 삼각지대의 괴물의 키는 대략 500,000cm로 추정됩니다. 거프는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천룡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로 해군본부의 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직속 수하가 되어버린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중장에서 진급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천룡인에 대한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거프는 레벨리 회의 도중 사보의 양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사보의 양형제는 이봐 거프, 나는 자네의 고향의 왕이라네. 난 천룡인이 되고 싶으니 다리를 놔주게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런 쓰레기가 되고 싶다고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천룡인을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프는 자식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며 손자가 사왕인 인물이기에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프의 가족들이 눈에 가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천룡인들조차 거프를 처벌하기엔 부담을 느끼며 어쩌면 일개 천룡인들은 거프를 처벌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며 모든 해군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며 역대 해군 중 가장 강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천룡인들의 입장에서 거프는 거슬리는 존재이긴 하지 능력과 인망이 워낙 출중하기에 건드릴 수는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비는 페로나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추로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비가 납치되었고 해적들이 코비에게 총을 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가 나타나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GP 플라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들의 총구를 모조리 꽃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아니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밥을 먹으려다가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히바리는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며 코비를 좋아하긴 하나 부끄러워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히바리는 사왕의 본거지에 밥을 먹으러 오는 매우 대담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린스 글스도 나타났고, 프린스 글스는 점토 열매를 먹은 점토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코드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해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들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화했기에 거프는 폐왕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왕색 패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